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 중 하나죠. P&G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언론 보도 자료부터 실적 발표 전문, 또 투자자용 슬라이드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처음 이 자료를 딱 열었을 때요. 유기적 매출 0% 성장. 이 숫자만 보고 조금 실망할 뻔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P&G 같은 거대 기업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싶었죠. 그런데 이 숫자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큰 반전의 시작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0%라는 숫자가 일종의 연막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연막탄이요? 네, 이번 실적 발표는 그냥 지난 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CEO가 직접 나서서 P&G를 재창조하겠다고 선언할 만큼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아,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바로 자료 곳곳에 숨어 있었죠. 오늘 그걸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0%라는 숫자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P&G가 그리고 있는 거대한 미래 청사진까지 하나씩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숫자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인데요. 순매출은 222억 달러로 전년보다 1% 늘었어요. 그런데 환율이나 M&A 같은 특이사항을 뺀 회사의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적 매출은 0%, 변동이 없었고요. 네, 주당 순이익도 그대로였죠. 맞아요. 이걸 뜯어보니까 가격을 1% 올렸는데 판매량이 딱 1% 줄어서 결국 본전치기를 한 셈이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P&G는 이미 이번 분기가 한 해 중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거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아, 예고를 했었군요. 네, 예상된 숨고르기였다는 거죠. 여기서 그 기준 시점 효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기준 시점 효과요? 네, 쉽게 말해서 비교 대상인 작년 2분기에 너무 특이한 일들이 많아서 올해 실적이 왜곡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거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쯤에 미국에서 항만 파업이랑 허리케인 때문에 정말 난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기저귀나 화장지, 여성용품 같은 생필품을 창고에 쌓아둘 정도로 사재기했던 바로 그 사건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재기 열풍 때문에 작년 2분기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잡혔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아주 부진해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기저귀나 화장지가 포함된 패밀리 케어 사업부 매출은 이 영향으로 무려 10% 가까이 감소했어요. 와, 10%나요? 네. 만약 이 비정상적인 상황만 없었다면 P&G의 전체 유기적 매출은 사실상 1%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숫자 뒤에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듣고 보니 미국 시장이 유독 이 기준 시점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거죠.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북미 지역 유기적 매출은 2% 감소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3%나 성장했더라고요. 네,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8%나 성장했고요. 8%나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는 중국에서도 3% 성장을 해낸 게 눈에 띄고요. 바로 그 지점이 P&G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자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미국 바깥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이 이미 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제 이 성공 방정식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아, 미국 외 시장에서 성공 방정식을 찾았다. 듣고 보니 그 방정식의 핵심이 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료에 나온 중국이랑 멕시코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이게 바로 그 성공 방정식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그 두 사례가 P&G가 말하는 혁신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줘요. 오, 먼저 중국의 팸퍼스 프레스티지 기저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P&G가 중국 부모들을 연구해보니 이분들은 기저귀가 소변을 잘 흡수하는 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기본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아기 피부에 닿는 부드러움과 편안함이었습니다. 하긴 내 아이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라는 걸 어떻게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다들 자기네 기저귀가 부드럽다고 광고할 텐데요. 여기서 P&G의 기발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2000년 넘게 중국 역사에서
부와 지위, 그리고 최상의 부드러움을 상징해온 소재. 아, 뭘까요? 바로 실크, 비단에 주목했어요. 비단이요? 네. 그리고는 실제 실크 성분을 함유한 기저귀인 팸퍼스 프레스티지를 출시한 겁니다. 잠깐만요. 기저귀에 실크라뇨? 듣기만 해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상위 1%를 위한 초고가 전략이었나요? 아니면 가격은 유지하면서 실크라는 이미지만 더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최고급 라인이긴 하지만 모두가 억소리 날 만큼 비싼 그런 초고가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핵심은 실크 프로틴 같은 성분을 함유해서 실크라는 그 상징성을 제품에 부여한 거죠. 아하, 단순히 우리 제품은 부드러워요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제품에는 실크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소비자들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최고의 부드러움,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를 딱 각인시킨 거예요. 와, 제품의 기능적 위의를 넘어서 소비자의 문화적 열망과 자부심을 건드린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와, 그게 제대로 통했군요. 결과를 보니까 지난 18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시장 점유율도 3%포인트나 올렸다고 하니 어려운 중국 시장에서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렇죠. 멕시코 사례는 향기에 대한 접근이 독특해서 더 재밌었어요. 섬유유연제 다우니 인텐스 이야기죠. 네, P&G가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당신에게 깨끗한 냄새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대답이었는데요? 보통 비누향이나 햇변향을 생각할 텐데 풍부하고 달콤하고 과일과 꽃향기가 나는 샴푸향이라고 묘사하더라는 겁니다. 와, 샴푸향이요. 이건 진짜 재밌네요. 보통 깨끗함하면 비누향이나 햇볕에 말린 향을 떠올리는데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니 가장 기분 좋은 향 중 하나가 머리 감고 났을 때 그 향인 것 같아요. 이걸 제품에 연결할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P&G는 이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고 자사 내부의 향수 제조 기술, 그러니까 진짜 명품 향수를 만드는 수준의 기술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와, 그래서 갓 감은 머리에서 24시간 동안 나는 향기라는 컨셉으로 아주 강력하고 풍부한 향을 가진 섬유 유연제를 만들어냈죠. 아, 컨셉이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좋은 향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바로 그 샴푸향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그랬군요. 결과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멕시코 섬유 유연제 시장 전체를 성장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왔고요. 다우니는 두자릿수 매출 성장과 2%포인트 이상의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니 P&G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이 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예전처럼 미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전 세계에 똑같이 파는 방식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 사이즈 피트 올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아, 각 시장의 소비자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와 열망에 맞는 맞춤형 우위를 제공하겠다는 P&G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이런 확실한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 CEO인 샬레스 제루리카가 실적 발표에서 P&G를 재창조하겠다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 좀 개선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회사를 굴리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네, 맞아요. CEO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해요. 소비자들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정보를 얻고 아마존이나 월마트 앱으로 물건을 사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성비를 더 꼼꼼히 따지는 등 모든 것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P&G가 내놓은 미래 전략은 크게 세 개의 거대한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축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한 초개인화된 제품 혁신이네요. 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소비자 그룹을 인터뷰해서 신제품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 스마트홈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 같은 수십억 개의 신호를 분석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자신들도 몰랐던 불편함이나 욕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한 분자 발견 기술 같은 최첨단 기술로 신제품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도 하고요. 와, 최근에 출시된 타이드 에보라는 타블렛 형태의 세제가 바로 그런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축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브랜드 관계 구축. 이건 TV 광고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이제는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는 기본이고요. 네.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유통업체의 자체 광고 플랫폼,
즉 리테일 미디어까지 소비자를 만나는 모든 순간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리테일 미디어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세제를 검색할 때 가장 위에 뜨는 타이드 광고 있죠. 네네, 있죠. 그게 바로 리테일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물건을 사려고 마음먹은 소비자 바로 앞에서 우리 제품을 광고하는 거죠. 아하, P&G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와 이미지로 맞춤형 광고를 실시간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단계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TV 광고처럼 멀리서 모두에게 똑같이 외치는 게 아니라 마치 계산대 바로 앞에서 저한테만 맞춰서 속삭이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이죠. 무서울 정도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유통 파트너와의 시스템 통합이네요. 네. P&G는 이걸 서플라이 체인 3.0이라고 부르는데요. 서플라이 체인 3.0. 여러분이 매장에서 타이드 세제 하나를 집어서 계산하는 순간 그 신호가 P&G의 생산 공장 라인과 원자재 공급 업체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요. 가장 큰 변화는 품절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품절이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이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부족해서 못 팔거나 너무 많이 만들어서 버리는 낭비를 없애서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고요. 아, 이렇게 아낀 돈으로 다시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투자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정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소비자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을 데이터로 포착하고 그걸 바탕으로 AI가 신제품을 순식간에 개발하고 그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기 직전에 맞춤 광고를 보여주고 구매하는 순간 생산 라인까지 연결해서 재고를 관리한다. 이건 뭐 거의 소비자의 생각을 읽는 수준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까지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생각보다 짧네요. 네. 이미 데이터 레이크 같은 기반 시스템 구축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앞으로는 이 시스템들을 하나로 묶고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P&G의 실적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0%라는 그 정체된 숫자 뒤에 숨겨진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네, 단순히 더 좋은 비누, 더 좋은 세제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데이터와 AI 기술로 무장한 하나의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야심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P&G 전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생산성 혁신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이번 발표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소비재 산업의 미래를 자신들이 선도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동시에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P&G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어요. P&G는 앞으로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먼저 파악해서 제품을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네, P&G가 제 마음을 저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소비재 기업이 우리에게 완벽한 편리함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그 엄청난 편리함과 우리의 사적인 정보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